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언덕 위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40년도 더 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전히 단단해 보였어요. 대문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영숙이 가꾼 국화와 들국화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요. 이 집의 주인은 정호였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흰머리가 섞인 가르마 머리는 언제나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정호는 이 동네에서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해서 꽤 성공했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지역 상공인 모임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정호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정호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영숙은 65이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여자였지만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겨놓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정갈한 화장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거든요.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공허했어요. 남편 정호의 바람기를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향수 냄새, 늦은 귀가, 그리고 점점 냉랭해지는 부부 사이. 모든 게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렸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43세 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은 영락없이 회사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정호처럼 카리스마 있고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모임 나가셨어. 오늘도 늦으실 거야.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매번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에 있고 어머니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준호야,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짧은 대화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웃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준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죠. 준호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10살 때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울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뒷모습. 준호는 그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준호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회사에서 아버지가 누리던 권위, 그리고 아버지 옆에 늘 모여드는 사람들. 준호는 그런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다. 준호는 그 생각 하나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만큼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준호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카리스마, 자신감,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준호 왔구나. 네, 아버지.
정호는 아들을 힐끗 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남편을 따라갔어요.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 집안의 일상은 늘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아들의 답답한 동경. 세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계에 갇혀 지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그 균형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이 집안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동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부장님, 오늘 저녁에 정호 회장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부장님도 오시라고 하시던데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행사에 가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서 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저녁 7시요. 강남 쪽 호텔 연회장이에요.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영숙이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물었어요. 아버지 회사 행사 간다며? 네, 아버지가 오라고 하셔서요.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인다는 걸 느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렸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정호 회장님 아드님 아니십니까? 잘 크셨네요. 아버님 닮으셨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늘 이랬어요. 사람들은 준호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정호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준호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정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옆에는 한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3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세련됐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는 우아했고 가벼운 화장은 그녀의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 정호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당당한 태도. 준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옆에 있던 회사 직원이 작게 대답했어요. 아, 미진 비서요. 정호 회장님 전속 비서입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소문났어요. 미진. 준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진은 정호와 함께 연회장을 돌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정호가 웃으면 미진도 따라 웃었고 정호가 농담을 하면 미진이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춰온 한 팀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준호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곁에 두고 있는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아버지는 저런 여자까지 곁에 두고 있구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계속 미진을 훔쳐봤습니다. 미진은 정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호가 필요한 서류를 미진이 재빨리 건네주고 정호가 손짓하면 미진이 바로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정호가 손짓으로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는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옆에 있던 미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비서 미진이야. 일 잘하는 사람이지. 미진 씨, 우리 아들 준호야. 미진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준호 부장님. 준호는 어색하게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매력적이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이 녀석도 이제 부장이 됐어. 나름 잘하고 있지. 회장님 아드님이시니 당연히 잘하시죠. 미진의 말에 정우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미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검은 원피스,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빛나던 그녀의 모습.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동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저런 여자를 곁에 두고 싶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준호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준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진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회사 동료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들었어요? 정우 회장님이랑 미진 비서 사이에 소문 있대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그냥 비서랑 상사 사이가 아니래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갔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준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믿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버지와 미진이 단순한 상사와 비서 관계가 아니라는 소문. 그건 준호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또다시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호 자신이 끌린 여자가 아버지의 여자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준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외근을 핑계로 회사를 일찍 나왔어요.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답답했거든요. 준호는 강남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카페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곳에는 조용한 카페 한 곳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가끔 들르는 곳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정우와 미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입구 쪽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저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기둥 뒤에서 준호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보던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미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미진도 편안한 표정으로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가끔 미진이 웃으면 정우도 따라 웃었고 정우가 무언가를 설명하면 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위에 있던 미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진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우의 손을 감싸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진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빨리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준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느낀 건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질투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질투.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이제는 미진까지. 준호는 어느새 술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준호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빈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연거푸 2잔, 3잔을 마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는 이미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그때 대학 동창인 석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석진아.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술 마시고 있어. 강남 어디? 잘 모르겠네. 석진은 30분쯤 후에 준호를 찾아왔어요. 준호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석진이 준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야, 정신 차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석진아, 내가 미친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날이 올 줄 알았어? 석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는 모든 게 있어.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이제는.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석진이 재촉했어요. 그리고 뭔데? 여자까지. 그것도 내가 좋아하게 된 여자를.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 여자, 왜 하필 아버지 곁에 있는 거냐고. 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 자신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진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질투와 뒤섞이고 있다는 것. 석진이 준호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술 마셨니? 영숙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의 배신을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이제 또다시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어머니, 왜 그래, 준호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카페에서 그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본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와 미진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은 준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미진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를 이기고 싶은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준호는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영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짓는 냄새와 된장국 끓는 소리가 평화로웠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일찍 나가셨어. 골프 약속 있다고. 또 나가셨군요. 요즘 정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어요. 영숙이 준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4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오면서 영숙은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 무언가를 숨기는 얼굴, 괴로워하는 얼굴. 영숙은 그 모든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금 준호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준호야. 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삼키고, 그렇게 침묵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미진을 잊으려 애썼어요. 일에 몰두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아버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생수를 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오, 준호구나. 이 근처에 무슨 일이야? 거래처 미팅 있었어요. 그래. 나도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정우는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우는 전화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준호는 알 것 같았어요. 편의점을 나서는데 정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먼저 가봐야겠다. 집에서 보자. 네, 아버지. 정우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미진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우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아직 안 잤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정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피곤하구나. 아버지도 늦으시네요. 응, 사람들 만나다 보니 늦었어. 정우의 와이셔츠 깃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같이 저녁 먹자. 영숙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준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니, 웬일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냥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지?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영숙의 눈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 비서. 미진이라는 여자 알지?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나도 다 알아, 준호야. 내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아. 나 이제 익숙해. 내 아버지 그런 사람이잖니.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에게는 칼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준호야, 내가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준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엄만 다 봤어.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여자를 보는지. 저번 주 아버지 회사 행사 때 엄마도 멀리서 봤거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제발 부탁이야. 내 아버지 흉내 내지 마라. 영숙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 여자라고. 그리고 그런 여자는 진심이 없어.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엄마가 평생 아버지 옆에서 지켜봤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버지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돈과 권력을 원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야.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발 준호야. 영숙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벽에 부딪힌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반발심이었습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아버지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지? 준호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왔어요. 언제나 비교당하고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준호도 원하는 게 있었고 그걸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라 해도.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미진을 직접 만나보기로. 그녀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그저 이익을 위해 다가간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고는 준호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준호의 욕망에 불을 지폈을 뿐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정호의 칠순을 몇 달 앞두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정호의 형제들과 조카들, 그리고 영숙의 동생 가족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님상을 차리느라 부엌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릇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고 부엌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정호는 거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과 동생들이 정호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호야,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큰 집에 자식도 잘 키우고. 형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정호는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정호는 밖에서 빛나고 영숙은 뒤에서 그를 받쳐주는 역할. 영숙은 접시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큰 상 2개를 거실에 펼쳤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다 같이 즐겁게 보냅시다. 건배.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어요.
요즘 준호는 자꾸 술을 찾게 됐습니다. 술을 마셔야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우가 갑자기 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숙도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어요. 사실, 저는 곧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게 무슨 말이야? 정우의 형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와 이혼하고 미진이라는 여자와 재혼하려 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정호의 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죠? 재혼? 미진과? 영숙이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요. 우리 이혼합시다. 정우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영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 준호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의 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형님,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산다고? 40년 넘게 너를 뒷바라지한 영숙이는 어쩌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정우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호야,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탁! 영숙이 식탁 위에 그릇을 쳐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영숙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영숙이었어요.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 내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참았는데. 영숙 씨, 당신 바람 피울 때마다 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혼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 인생은 뭐가 돼요? 내가 바친 세월은, 당신은. 영숙의 말이 끊겼어요.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치며 영숙을 받쳐 안았어요. 영숙은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들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영숙아, 정신 차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대원들이 영숙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준호가 따라 탔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서서 구급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러움의 대상이던 여자, 미진. 그녀가 이제 곧 자신의 새어머니가 될 존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준호가 그토록 끌렸던 여자가 아버지의 여자가 되고
이제는 가족이 될 거라는 사실. 구급차 안에서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도 믿음도 그리고 준호 자신의 마음도.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 어머니인데요. 어떻게 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깨어나셨나요? 네,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충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의사가 떠나고 준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아버지 때문이지만 준호 자신도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요? 30분쯤 지나서 간호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면회 가능하세요. 준호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리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보자 작게 미소 지었어요.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준호가 급히 베개를 받쳐드렸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엄마. 이제 지쳤어.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처럼 공허한 목소리였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난 대체 뭘 한 걸까? 남편 내조하고 아들 키우고 집안 지키고 그게 다였어. 어머니. 아니야, 후회하는 건 아니야.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 영숙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슬프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잡을 생각하지 마라.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엄마 다 알아.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넌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아버지랑 싸우다가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는요? 어머니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는 이제 포기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포기라니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준호야, 엄마는 이미 다 바쳤어. 내 젊음도, 내 꿈도, 내 인생도. 하지만 너는 달라. 너한텐 아직 미래가 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일에 휘말리지 마. 그냥 내 갈 길 가. 알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막지 않으면 어머니 인생이 완전히 짓밟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고민을 안고 살겠죠. 새벽 2시쯤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석진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소식 들었어. 응. 어머니는 이제 좀 안정되셨어. 다행이다.
너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혼자 있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지금 갈게. 1시간쯤 후 석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준우야, 너 얼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확 늙었네. 그럴 만하잖아. 준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석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정말 재혼하신대? 응, 미진이라는 여자랑. 그 여자, 내가 좋아한다던 그 여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정말 꼬였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습니다. 석진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뭘? 내가 미진한테 끌린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그냥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던 거야. 석진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나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고, 그런데 미진을 보는 순간, 아, 저것도 아버지가 가진 거구나 싶었어. 그래서 나도 갖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한테서 빼앗고 싶었어. 그게 아버지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나 정말 바보 같아. 석진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깨달은 거면 됐어. 이제라도.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그냥 놔두면 어머니가. 준호야, 너희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넌 내 인생 살아야 해. 그럼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희생만 하고 끝나는 거야? 석진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는 벤치에 기대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말씀대로 손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막아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들어섰는지, 미진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열등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 어머니까지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 어머니가 평생 바친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준호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영숙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침묵했어요. 정우와 마주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역시 영숙을 피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된 것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정우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였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명하세요. 내가 먼저 했어요. 정우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포기, 모든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 하나와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 주실 줄 몰랐소.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싸워봤자 내가 지는 거 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끝내고 싶어요. 정우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섰어요. 이틀 후 정우는 재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조촐하게 호텔에서 식을 올린다고 했어요. 준호에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결심했어요. 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재혼식 전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서재에 있다는 걸 알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정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정우는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내일 바쁠 텐데 간단하게 해. 준호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미진 씨.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미진 씨가 아버지한테 온 이유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일까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큰 정우는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전 압니다. 미진 씨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사랑이 아니라고요. 준호야.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준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고 계세요. 미진 씨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정우가 책상을 탁 쳤어요. 준호는 움찔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40년을 헌신한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 이건 너무 비겁해요. 비겁? 내가? 정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준호야,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영숙이랑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게 어머니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미진이는 나를 이해해줘. 나랑 대화가 통해. 영숙이랑은 달라.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시겠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아버지, 미진 씨는. 준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미진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걸까요? 미진 씨. 정우가 반갑게 미진을 맞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장님 댁 주소 알려주셔서 먼저 왔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미진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미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진 씨,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미진이 빙그레 웃었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이세요? 대답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냐고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하지만 미진이 손을 들어 정우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부장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미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방금까지의 우아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접근한 건 회장님이 아니라 준호 부장님이었어요. 순간 준호와 정우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미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처음 회장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전준호 부장님을 봤어요. 잘생기고 젊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준호 부장님한테 접근하려고 계획했어요. 회사 행사 때도 일부러 준호 부장님 근처에 있었고요.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됐어요. 준호 부장님은 결국 회장님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미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권력, 재산, 영향력. 모든 면에서 회장님이 위였어요. 그래서 전 선택했죠. 더 큰 쪽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이용이라는 표현은 싫은데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두죠. 미진이 태연하게 웃었어요. 준호 부장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 그런 건 동화 속에나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살아남아요.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었을까요?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진 씨, 그럼 나한테도 사랑 같은 건 없었단 말이오? 미진이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전 회장님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사랑이든 뭐든 이름이 중요한가요? 서재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정우 두 사람은 미진을 바라봤어요. 부러움, 사랑, 증오, 질투,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엉켰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남자였다는 걸. 미진은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식장에서 뵐게요, 회장님. 준호 부장님도 오시면 좋겠네요. 미진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남은 건 준호와 정우뿐이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여자에게 속은 두 명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재혼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미진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접근한 건 자신이었다는 말. 하지만 결국 더 큰 권력을 선택했다는 말. 그 차가운 진실이 가슴을 후볐어요. 아침 8시쯤 준호는 아버지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우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준호야, 오늘 정말 식 올리실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아시잖아요. 미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야 하나 싶더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전 아버지를 평생 부러워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가진 걸 갖고 싶었어요. 정우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결국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진 씨 같은 사람 곁에 있어봤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오전 10시 정우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을 취소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듯 했지만 정우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진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오. 식은 없던 일로 하겠소.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그대로 사라졌어요. 어쩌면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났을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정우에게 미련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대체 뭘 한 거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를 보자 물었어요. 식 취소했어요? 응. 그럼 이혼은요? 정우가 영숙을 올려다봤어요. 영숙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영숙 씨, 대답해 주세요. 이혼할 건가요, 말 건가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 작게 웃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숙 씨, 아니, 안 살 거예요. 이미 서명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이요, 40년.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늦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영숙이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전 이제 당신 일에 관심 없어요. 영숙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혼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정우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짐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해질녘의 햇살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숙이 마당에 나가 낡은 평상에 앉았어요. 준호도 따라 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엄마. 후회 안 해.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40년을 당신 아버지랑 살았지만 그래도 너를 낳고 키운 건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늦었지만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준호야, 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길을 가거라.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숙이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넌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엄마가 걱정이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네, 어머니.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영숙이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잔잔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 틀어놓은 음악인 듯 했어요. 구슬픈 선율이 저녁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부러움은 결국 나를 파괴했을 뿐이구나.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아버지가 가진 것을 탐했던 자신. 그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진을 향한 마음도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곁에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과 준호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별 보이세요? 응, 보여.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별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난다고. 영숙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랬지. 그 말 아직 기억하고 있구나. 네.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준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배신으로,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상처들로.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시작, 준호의 깨달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두 사람. 가야금 소리는 계속 흘렀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마치 이 가족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이야기. 하지만 끝은 희망이었어요. 준호는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자.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 하지만 준호는 춥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무너졌던 세계.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겠죠. 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준호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어쩌면 정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할지 모릅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영숙처럼, 준호처럼 그렇게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